나레드라 모디 총리랑 도널드 트럼프랑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했던 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했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미국에서 탈출 계획, 그러니까 출구를 찾았다라는 게 탁 눈에 띄더라고요. 왜? 미국은 지금 중국과 환율적 문제, 무역적 문제로 시작돼서 환율적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해서 계속 그 화두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 공산당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막 실무진 삐걱삐걱 되고 있잖아요. 농가 원래 중국에 있는 협상단이 농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농가 방문 안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인 시각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협상이 거의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협상이 스몰 딜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빅 딜은 절대 없고, 스몰 딜 아니면 그 딜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미국이 트럼프가 인도 쪽으로 만약에 이거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은 최대 공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체인 라인을 인도랑 아니면 미국 자국 내에서 이렇게 반반 뜯어가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는 미국이랑 좀 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디 총리의 인도가 텍사스 주인가요? 어디 주에서 오하이 주인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WJSA 철강이 거기에 들어가서 5억 불, 그리고 5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또 했어요. 미국의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일자리는 더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철강업계 쪽도 붐이 일어나고 일자리는 더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아사랑 도요다도 8억 달러로 미국에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인도가 페트리움을 또 5억 5천억 500억 달러 정도를 또 수입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과 중국이 더 긴밀한 고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만약에 어떤 인도가 미국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제스처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미국 측면에서 미국도 인도에게 어떤 걸 그러니까 거래다 보니까 무언가를 또 줄 거란 말이에요. 인도한테. 그러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힘을 뺏어서 인도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땅덩이 크죠? 인구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인구 엄청 많죠. 그리고 오히려 걔는 영어도 엄청 잘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구열도 괜찮고. 다만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리고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2억 명, 1억 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12억, 13억이 다 지금 가난한 상태고,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데, 그 모양은 인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인도는 현재 그 미국과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같은 이제 스탠스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수렴하게 자기 목표들이 맞춰서 공평하게 무역을 하든지,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공평하게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조가 잘 맞을 수 있다는 시너지죠. 인도랑 그래서 중국이야.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주가 같은데 많이 뻥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아마 인덱스 ETF가 아마 15%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아마 더 올라갔겠죠. 15% 정도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많은 투자를 했었던 분들이 인도로 많이 들어가서 투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곧 당장 미국이 그러니까 서프라임 2008년에 2008년에 이거 터지고 나서 베어 스트렝스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서프라임 터졌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미국은 곧 망할 거라 그러고 2020년이 되면은 중국이 부상한다 그랬거든요. 뭐 그래프도 뭐 예측 그래프도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몇 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복 맞아가지고 소설가서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자 어떤 분들, 그리고 어떤 아주 유명한 철학가들도 중국이 1등을 하겠네 뭐 하네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죠? 불가능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신경 쓴 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 신경 쓴 만큼 그 가치가 중국이 아니고 인도로 옮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쪽으로.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떠오르는 샛별이 아니고 오히려 지고 있고, 미국의 전성기는 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2030년? 2040년 지나기 전까지도 미국이 아마 계속 패권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완전히 협상은 끝나니까요. 깨져야.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말하는 것 같이 뭐 협상을 스물디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종식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둘 중 하나는 거덜나야 이 협상 자체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되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역 제재를 하고, 그리고 무역 제재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많이 불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도 잃겠지만, 중국도 뭐 피해가 많이 받겠지만 중국은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트럼프는 잃을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57%, 60% 되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60% 되는 사람들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의 일자리, 그리고 GDP, 부업, 기술 이런 걸 다 강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미국 자체 내에서도 크다는 얘기죠. 트럼프 재선에 대해,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재선이 1년 정도 이제 남았죠.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리고 반면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대선이 이제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고 절대 불이해권으로 독재자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얼마 시간이 없다, 시진핑은 시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측면.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그냥 대선에 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딱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잖아요. 정부 자체가. 이 영어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볼륨버거 같은 것도 세계에 있는 그 뉴스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NBC, CNN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분위기가 돼 있는지. 근데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과 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가늠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지금 현재 유리하다는 게 트럼프 팔로우 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트위터의 팔로우 수가 지금 6,200만에서 6,500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현재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명확하게 딱 나온 게 아니지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워런 그리고 그 저번에 누구였죠? 바이든, 존 바이든, 이 두 사람, 그리고 한 명 또 까먹었다. 한 명 그 영감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셋인데 그 셋을 다 합쳐도 트럼프한테 트위터 숫자가 안 된다는 거. 그거가 하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집회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연설을 이렇게 지금 슬슬 트럼프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슬슬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가 어디를 갔었을 때, 그러니까 어디를 뭐 집회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한다고 가면은 보통 그 야구장이나 아니면 큰 어떤 구장, 그 경기장을 빌리는 반면에 민주당이 어디 뭐 연설을 하러 간다 그러면 뭐 조그만 강당, 그 우리한테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강당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지고 하는 정도,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NN이랑 우리나라에서는 CNN이랑 CNBC 그리고 ABC 쪽에다가 많이 그걸 받고 송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폭스도 마찬가지고, 언론사가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알죠? 그리고 트럼프도 언론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리하게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쪽에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 그리고 제가 제 이제 지인분들도, 거기 뉴욕에 계신 분들도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를 이제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선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트럼프가 대선이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트럼프가 대선이 되고, 중국 신진핑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졌어요. 신진핑이 오히려 그 임기가 없이 그냥 가긴 했지만은 홍콩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이 홍콩 문제를 만약에 잘못하면은 지금 장점인이라고 하는 그 2인자가 있거든요. 무슨 그 영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2인자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 2인자로 알고 있어요. 한간의 얘기로 따르면은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압박을 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리바바를 키운 사람이 장점인이거든요. 뒤에서 서포트 배우를 잡고 있었다라면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장점인이가 그 알리바바를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상하이판가 이게 북경판가 그럴 거야 아마. 장점인이 북경판가 그런 걸로 있는데, 두 파가 같은 공산당의 두 파로 나눠져서 그 신진핑이 우위로 있다가 이제 다시 장점인이 치고 올라가서 오히려 중국 그 정치 자체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중국이 더 시끄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문제, 이게 다 연결이 되게 신기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헤볼라이즈에서 그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쪽에 또 붙고,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거기
외국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블랙시트 얘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 굉장히 힘들죠. 현재 독일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이런 경제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의 그 대선 부분까지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글로벌 체인이라 그래요. 글로벌 체인은 사실 여기에 글로벌 체인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이게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이걸 보면서 맨날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지만 지금 그 홍콩 시위대가 지금 12주, 16주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위는 약간 수그러들었지만은 아직도 계속 그 홍콩 시위를 하고 있는데 5가지 조항에서 지금 1가지가 선택이 되고 4가지 조항이 나왔어요. 이 4가지 조항을 모두 이 4가지 조항이 중국이 수용했었을 경우에는 마카오 독립이 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부분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했었을 경우 홍콩은 거의 독립하다시피 되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 마카오도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몽골 내자치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티베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하게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세 자체가 더 불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랑 협상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 자기들 생존, 그 공산당의 생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해서 어떻게 좀 빨리 타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게 안 맞아주잖아요. 스탠스가 안 맞아주네요. 자기네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타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란 석유 있잖아요. 이란 석유가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수출 나가는 게 다 막혀 있는데, 이란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했었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란을 지금 막았는데, 이란에 있는 이란을 막고 사우디가 지금 570만 배럴 날라가서 570만 배럴이 지금 타버리면 아람코 정유시설이 박살나면서 570만 배럴, 전 세계에서 6% 정도가 이제 거의 한 반 중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더 긴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 그러면 어디서 석유를 사야 되죠? 석유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중국이 아마 이란에다가 만약에 석유를 사게 됐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맞아버리니까 미국한테 석유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를. 미국은 지금 최대 그 시추 생산국이니까요. 그럼 미국이랑 어떻게든 딜을 하려고 그럴 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목을 이제 쥐어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쪽을. 왜냐면 석유 우위를 갖고 에너지 우위를 가졌으니까, 이런 거 대충적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이제 게임 끝났다고 거의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확실하게 불리해진 시기가 됐다.